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차 기아 오늘 진짜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적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 목표가까지 상승이 되었다고 하는데 관련된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게 조금 걱정인데요. 애플 실적 쇼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쇼크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거는 진짜 중요하겠죠. 예로부터 정부랑 싸우지 말라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반대로 하자면 정부가 미는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을 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MSCI 그리고 코스피200 투자법 중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55조 원의 트위터 인수 합의, 그리고 뉴욕 증시 어제 기술주 반등이 상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 약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는 상장기업을 비상장사로 전환하는 거래로는 최소한 최근 20년 새에 이뤄진 것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트위터가 상장기업에서 비상장사로 바뀐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플러스 조금 재밌는 뉴스도 따라오는데, 지금 현재 저 기릿이 알기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쫓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위터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로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트럼프가 트위터에 다시 등장할까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기술적 반등인가 했더니 조금은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10년물 국채금리가 2.8%로 조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기술주가 다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영향에 미국이 반등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현재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사들의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 마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석유 제품 공급 불안정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으로 5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 2월 배럴당 5에서 7달러에 머물던 정제 마진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본격화된 3월 둘째 주 12.1달러로 치솟았고, 그리고 3월 넷째 주에는 13.8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5주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니까 정유사들의 실적이 쭉쭉 올라갈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JP모건 아이폰 매출 예상 밑돌 것, 가장 끔찍한 뉴스죠. 애플의 실적이 무너지면 또다시 증시가 요동칠 것 같은데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애플에 대해서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니까 실적 쇼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210달러에서 205달러로 내려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애플의 1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기존 추정치 6천만 대보다 하락한 5,5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고 한데요. 또한 올해 판매량 추정치 역시 2억 3,500만 대로 기존 2억 4,500만 대보다 내려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생각만큼 팔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애플 드디어 팔 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JP모건은 애플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를 했다고 한데요. 이번 1분기는 조금 안 좋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후속연도 실적은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추정이 된다며 애플 제품 매출이 예상 대비 양호할 것으로 보인데다가 견조한 서비스 매출로 마진과 실적 추이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JP모건 말대로 진짜 이번 주에 애플 실적 발표 여기서 쇼크가 나올지 그 부분은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JP모건이 조금 안 좋은 리포트를 내놨네요. 다음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와는 싸우지 말라. 그런데 그 반대말을 생각해보자면 당연히 정부랑 같은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데 과연 이 정부는 어떤 거를 지금 현재 밀고 있는지 한번 뉴스 세계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에스 지원 소식에 셀트리온 3총사 나란히 강세. 자,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 오늘 셀트리온 또 7%인가요?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한번 관련된 뉴스를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3총사의 강세는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 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의 한 축으로 삼고, 또한 선도까지의 바이오 헬스 한류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삼았다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바이오 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한 축으로 삼는다는 건데요. 지난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국 바이오 헬스 기업이 도약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병원, 기업,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바이오 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당선인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보건안보 관점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기업에 대한 전향적으로 지원하기로도 밝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소식 때문에 셀트리온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상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늘 여기에 관련된 섹터가 상한가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대전환 2025년 UAM 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제도, 인프라 등을 전방위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UAM 관련주가 진짜 상한가 질주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조건부 자율주행 레벨 3, 27년 완전 자율주행 레벨 4를 상용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UAM 역시 25년에 상용한다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25년 그러니까 3년 뒤죠. 그때가 되면은 일단은 다른 거는 조금 힘들 테니까 아마도 건물 옥상에서 건물 옥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드론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드론들은 택배나 아니면 치킨 그런 것들을 들고 다닌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인수위는 2030년까지 9천조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인 세계 모빌리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기술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빌리티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이거는 진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후년 될지 그런 건 알 수 없겠지만 2차 전지가 10배 이상 올랐던 것처럼 여기에 관련된 UAM, 자율주행차 이런 섹터들도 10배 이상 오르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 개화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에 투자할지는 조금 어렵지만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먼저 튀어나간 애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꼭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 선언에 GS, 삼성, 두산, SMR 맞손. 자, 이거는 진짜 유명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질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GS, 삼성, 두산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발전소 사업을 위해서 뭉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SMR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세계 SMR 발전소 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뉴스케일 파워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은 세계 최고 원자력 기관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 인증을 2020년에 유일하게 따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고온의 스팁을 활용한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및 산업단지, 공정 열 공급 등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뉴스케일 SMR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SMR 관련된 기업들 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타이밍은 우리가 맞출 수 없겠지만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SMR이 무엇인지 조금만 설명드리자면은 참고로 SMR은 대형 원전에서 원자로, 증기 발생기 등 주요 기자재를 하나의 모듈로 일체화한 말 그대로 축소시킨 소형 모듈 원자로로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과 경제성이 뛰어나고 탄소 배출도 거의 없으며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료 SMR 시장은 연 1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까지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위험성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한번 터지면 난리가 나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꺼려한데요. 하지만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경제성까지 뛰어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SMR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음 달에 시작하는 새로운 정부가 미는 사업 3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름들 꼭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기업들이 자주 드실 것 같은데요. 한국 맥도날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지난해 매출 8,679억 원, 전년보다 9.7% 증가. 자, 실적이 엄청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맥도날드는 지난해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이 8,6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영업손실 278억 원, 당기 순손실 349억 원으로 적자가 이어졌으나 적자폭은 전년보다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맥도날드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년째 적자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뭔가 좀 의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적자폭은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창녕 갈릭버거 지난해 8월 선보였다고 하는데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150만 개 이상 판매가 되었으며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더 BTS 세트 역시 사이드 메뉴로 구성된 단일 세트로는 약 145만 개가 판매돼 역대 최대 매출 달성에 역할을 했다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상외로 한국 맥도날드 3년 연속 적자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 올릴 거는 치킨이 아니라 한국 맥도날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카오 스멀스멀 느는 공매도 속타는 주주들 저 길이 또 속이 현재 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공매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데다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주의 약세까지 점쳐지며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한대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주가 조정세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신사업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반등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공매도는 21일 연중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13.88%를 기록하더니 22.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카카오의 공매도도 16.73%로 급증했는데 이는 1분기 인건비 상승이 매출 성장률을 웃돌며 저조해진 실적과 미국 페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떨어지는가 봤더니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부터는 상승 여지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네이버의 웹툰 스노우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카카오도 블록체인 등 신사업에 따른 장기 성장 여력이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카오 최근 들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건들지 말고 하지만 이제 슬금슬금 바닥에 도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쯤이 되면은 다시 추세 반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작년 역대급 호황이었던 증권사 올해는 어쩌나 증권업계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권주 주가가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조금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증권업계가 잘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증시가 쭉쭉 오르면서 동학개미 운동 가자 이거를 많이 해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거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증권가는 호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증시가 쭉쭉쭉 떨어지면서 당연히 거래가 줄어들고 그거는 곧 증권가의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는 또 하락하는 게 당연하겠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나쁜 흐름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대요. 국내 증시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은 19조 7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0%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난해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였던 증권사들은 체면 유지도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증권주에 대한 실적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페드가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며 채권 운용을 하는 증권주는 금리 상승이 피해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증권은 이제 증권사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슬픈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증권도 어떻게 보면 증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신, 자기 회사겠죠. 여기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증권 중에서 한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NH투자증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고점이 13,7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1,550원. 물론 최근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뭐 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고점 대비 거의 20%에서 30% 정도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아직도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을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무려 9.95%. 야,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걸 딱 보신 몇몇 기대분들은 야, 그러면은 이 NH투자증권 그냥 지금 사서 배당 10% 받고 언젠가는 주가 오를 거 아니야. 그 정도면은 야, 예금 들 필요가 없겠네. 진짜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대분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배당 수익률은 작년에 줬던 그 배당 수익금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주가를 대입하면은 이 정도 준다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요. 한이길이 어차피 이 가격에 머무르면은 한 10% 정도 배당 받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실적이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도 꺾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사도 배당 수익률 10%를 절대 얻을 수 없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일단 고배당주라는 건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계산하면은 한 7%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7% 먹고자 마이너스 10%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떨어져서 이제 혹시나 만원이 깨진다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배당만 보고 투자하기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이 또한 배당주 중 하나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5월 MSCI SK텔레콤 제외, 그리고 6월 코스피 200 하나투어 편입. 자, 이 두 가지는 저 기릿이 좋아하는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MSCI 반기 리뷰에서 SK텔레콤이 제외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 6월 정기 변경에서 하나투어가 추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MSCI 반기 리뷰 예상 편입 종목은 현대중공업으로 KT도 같이 있었는데 최근 외국인들이 지속 매입했기 때문에 편입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SCI 이것 때문에만 KT를 공부했다면 이제는 슬금슬금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제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SK텔레콤이 제외가 안 된다면 기준일 전체 시총 기준 가장 작은 한 개 종목이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21일 기준 가장 작은 종목은 시젠, 녹십자, SK케미칼 이러한 순서라고 하며,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6월 정기 변경 편입 종목은 위즈윅 스튜디오, 골프존, 비덴티, 네오이멘텍, 다날, 하나마이크론, NK맥스, 인텔리안테크, 나노신소재 등 이러한 12종목이라고 하며, 제외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 셀리드, 휴온스글로벌, 에코마케팅, 톱텍, 다나와, 오이솔루션, 유니슨, M2N, AP시스템 등 12종목이 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 편입 가능 종목은 하나투어, 추가 제외 종목은 CJCGB로 풍산의 잔류 여부에 따라 CJCGB 잔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기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후에 MSCI 그리고 코스피 200에 정확히 편입 편출 기업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스크 벗기 전에 해야죠. 웃돈까지 붙어 팔리는 이 가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외모 관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또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외모를 가꿀 수 있는 뷰티 가전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PNC 마켓 리서치는 글로벌 뷰티 가전 시장 규모가 23년 94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성장세는 K뷰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더욱 가파르다고 한데요. LG전자의 고주파 미세 전류를 활용한 피부 관리기기 제품은 수요가 늘어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품을 구매를 하더라도 5월 1일 주차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라며,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웃돈까지 붙어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사야 되나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한편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뷰티 가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것은 조금 악재라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름에 진짜 리오프닝 빵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쓸지 이것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번 기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설레는 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호실적의 강세, 기아 목표 주가 상향.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기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증권은 기아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제 올해 1분기 매출이 30조 3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9,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10% 증가, 영업이익은 16%나 증가를 했다고 한데요. 당초 증권거래소는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조 6,500억으로 추산했기 때문에 실제 1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랑 비교해서 16%나 더 높은 수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현대차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매크로 불확실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배고도를 확보하고 있는 등 글로벌 자동차 수요 기반이 견조하고 제품력이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 생산 회복 정상화 과정에서 분기별 판매 그리고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차트를 보시면 실적을 바탕으로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21선 완벽하게 뚫어내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 기아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차트를 보자면은 이렇게 밴드 차트가 확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 2019년, 2020년 그때 차트를 보면은 초록색 선과 그 다음에 보라색 선 이 사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퍼 9.1에서 퍼 13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하지만 지금 위치는 퍼 5.1에서 9.1 이 사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기대하는 실적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전세계 증시가 부러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0만원 이상 거기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참고로 전 고점이 10만원 초반인데 충분히 그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분들 여기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SM 2분기 콘서트 재개 리오프닝 수혜. 자, 키움증권은 SM에 대해서 2분기 콘서트 재개에 따른 리오프닝 수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05,000원, 투자 의견 매수, 상승 여력은 55.6%. 자, SM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1,767억 원, 영업이익은 25% 감소한 114억 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코로나로 인한 레드벨벳 공연 취소와 전년 동기 대비 구보 판매 비율
하락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다소 부진한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다르다고 한데요. NCT 127의 일본 세계도시 5회 돔 콘서트, 그리고 4월 슈퍼주니어의 아레나 3회, 5월 보아 콘서트 1회 등으로 매니지먼트 실적 기여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며, 게다가 하반기 NCT 드림의 콘서트 개최가 확정된다면 기존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엑소, 샤이니 등 이러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빠른 리오프닝 콘서트 대응력에 업그레이드 포인트를 더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말 그대로 이번엔 실적이 안 좋지만 2분기부터는 다를 것, 이렇게 말한다는 거겠죠. 자, SM의 실적 컨센을 보자면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올해 퍼는 26, 그 다음에 내년 퍼는 21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봤는데 일단 위에서 한동안 머무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조금 더 해준다면 마음 편하게 추매를 고민할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여러분들 SM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